오픽 시험장에서 멘붕을 줄이고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픽 시험장에서 멘붕을 겪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을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요약하면 첫 번째, 오픽 답변 준비를 할 때 단순 암기에만 의존한 채 답변 몇십 개를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는 경우. 두 번째, 오픽 난이도별로 100% 적중하는 15문제 출제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 세 번째, 오픽 문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들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 없이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오픽에는 콤보라는 것이 있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유형들이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오픽 콤보 타입별로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듣고 연속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의고사 훈련 없이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오픽 시험장에서 멘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이제 원인들을 알았으니까 대책을 세워봐야겠네요. 첫째, 오픽 답변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단순 암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생각을 곁들이는 창작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픽 난이도별로 100% 적중하는 15문제 출제 공식을 제가 국내 최초로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픽에는 총 10가지의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제 유형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유형들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들이 있고요. 문제번호 11번, 12번, 13번에 쪼록 등장하는 롤플레이 콤보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픽 시험은 총 6개의 각기 다른 오픽 콤보 타입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픽 콤보 타입별로 문제를 연속적으로 듣고 연속적으로 답변을 해보는 소위 오픽 모의고사 훈련을 반드시 해본 후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시험장에서의 멘붕은 줄여주고 자신감을 상승시켜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오픽 시험장에서 멘붕을 줄여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오픽 콤보 타입별로 문제를 연속적으로 듣고 연속적으로 답변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오픽 콤보 타입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제가 국내 최초로 공개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6이라는 숫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오픽 콤보 타입의 총 개수는 6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 6개의 콤보 타입을 모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픽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 중에서 하나의 단계를 선택하면 총 15문제를 만나게 되죠. 1번 자기소개 이후에 총 5개의 콤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5개의 각기 다른 오픽 콤보 타입을 만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출제되는 콤보의 개수는 5개지만 콤보 타입은 4개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개의 콤보 가운데 2개의 콤보에 한해서 동일한 오픽 콤보 타입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콤보 타입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콤보 타입은 4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국내 최초로 공개한 이 각기 다른 오픽 콤보 타입 6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맞추어서 연속 답변을 꼭 한 후에, 즉 모의고사 훈련을 한 후에 시험장에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픽 콤보 타입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오픽 서베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4개를 골라봤고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3개의 기출문제, 총 12개의 기출문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답변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픽 서베이 4번 항목에서는 역시 인기 주제인 영화 보기, 5번 항목인 취미나 관심사에서는 음악 감상과 묶어서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 6번째 운동에서는 걷기하고 문제가 거의 유사한 조깅이라는 주제를 선택해봤고요. 마지막 7번째 항목인 휴가나 출장에서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오픽 콤보 타입 2가 어떤 문제 유형들의 조합이고 오픽 난이도 단계별로 몇 번에 출제되는지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연속 답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콤보 타입 2는 유형 1, 3, 4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형 1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하는
가장 쉬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형 3은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OP 콤보 타입 2의 유형 4는 역시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문제 유형인데 두 번째 문제 유형인 유형 3에 비해서 배점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픽 난이도 3, 4단계 중 한 단계를 선택했을 때 오픽 콤보 타입 2가 8번, 9번, 10번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픽 시험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바로 후반부의 첫 번째 콤보 타입이 오늘 다루는 오픽 콤보 타입 2가 출제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오픽 난이도 5단계나 6단계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두 번째 콤보인 5번, 6번, 7번 그리고 세 번째 콤보인 8번, 9번, 10번이 오늘 다루는 오픽 콤보 타입 2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확실히 오픽 난이도 5단계나 6단계일 때 과거 경험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제 공식은 100% 적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픽 시험장에서 선택할 단계에 따른 15문제 출제 공식을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픽 콤보 타입 2에 맞춘 연속 답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영화 보기, 노래 부르기, 조깅,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휴가 순서대로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 시험처럼 두 번 문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기출문제 텍스트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 요소들 가운데 순발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질문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어떤 줄거리로 답변을 구성할지를 생각해보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순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꼭 해보세요. 영화 보기라는 주제에 대한 오픽 콤보 타입 2에 맞춘 첫 번째 문제 유형 1을 들려드리겠습니다. What types of movies do you enjoy seeing?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인 유형 3을 들어보겠습니다. Reflect back to the last movie that you recently went to. Discuss all of the things that happened on that particular day, before, during, and after the movie. 이 콤보의 마지막 문제인 유형 4를 들어보겠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actor or actress? Describe a particular story about something this person did, which you heard about in the news. Begin with some details about the actor or actress, and then describe all the details of what occurred. In particular,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made this experience so memorable to people who like movies.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한 번 문제를 듣고 난 후에 5초 이내에 클릭을 하면 문제를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함께 보여드릴 텐데 속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What types of movies do you enjoy seeing? 즐겨 보는 영화의 종류 몇 가지를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 유형 1번을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 두 가지 정도를 고르고 각각의 장르에 대한 특징과 장점들을 설명하시면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스릴러 그리고 롬콤이라고 일컫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고르고 나서 각각의 장르들이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flect back to the last movie that you recently went to. Discuss all of the things that happened on that particular day, before, during, and after the movie. 영화 보기 문제 유형 3은 최근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 내용에도 before, during, and after the movie라는 문구가 있듯이 결국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답변에서는 시간 순으로 답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actor or actress? Describe a particular story about something this person did, which you heard about in the news. Begin with some details about the actor or actress, and then describe all the details of what occurred. In particular,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made this experience so memorable to people who like movies. 영화 보기 유형 4는 인상적인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인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오픽 교재에서는 영화 보기 4번 유형이 인상적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화 보기에 대한 유형사, 즉 인상적인 경험은
특정 배우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답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라는 그런 문제는 영화 보기 문제 유형 4에서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스타덤에 오른 이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성공적인 복귀를 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배우가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로 답변을 구성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역시 굉장히 유명한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일반 대중들 모르게 자신이 얻은 그런 경제적인 수익을 취약계층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types of music or songs do you enjoy singing? How did you become involved with singing? Was there something in particular that sparked your interest in it? Who taught you how to do this? When and where did you sing? Describe your initial as well as current interest and development in the area of singing. Please tell me a story about one experience that you've had while singing. Perhaps this was a time when you sang or performed in front of an audience, or when something comical, embarrassing, or surprising happened. Describe to me all the details of your memory, and then tell me why it was such an extraordinary experience. What types of music or songs do you enjoy singing? 노래 부르기 문제 유형 1은 당신이 즐겨 부르는 노래 종류를 묘사하라고 해서 영화 보기 문제 유형 1과 굉장히 유사하죠. 문제 유형 1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하는 것인데 영화 보기, 노래 부르기, 연속, 종류를 묘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부르는 노래 타입들을 2가지 정도 고른 후에 각각의 장르들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K-팝이나 트로트 같이 전혀 다른 장르를 고른 후에 각각의 장르에 대한 장점 혹은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가를 설명하면서 답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How did you become involved with singing? Was there something in particular that sparked your interest in it? Who taught you how to do this? When and where did you sing? Describe your initial as well as current interest and development in the area of singing. 노래 부르기 문제 유형 3에서는 노래 부르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라는 그런 유형인데요. 노래 부르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던 과거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나에게 노래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주로 언제 어디서 노래를 불렀는지, 그리고 노래 부르기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관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노래 부르는 실력의 향상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등을 답변의 주요 줄거리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노래를 잘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러워서 그 친구에게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했고 정기적으로 노래를 배우게 돼서 지금은 아주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가 되었다 같은 내용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Please tell me a story about one experience that you've had while singing. Perhaps this was a time when you sang or performed in front of an audience, or when something comical, embarrassing, or surprising happened. Describe to me all the details of your memory, and then tell me why it was such an extraordinary experience. 노래 부르기 문제 유형 4는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했던 경험들 중 인상적인 경험, 재밌었던 경험, 놀랐던 경험, 창피했던 경험을 설명하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학교나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노래 가사를 잊어버려서 창피했다라든지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실제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등장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든지 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Where do you normally jog? Where do you go jogging, and what does this area look like? Provide several details. When did you initially become interested in jogging? Did someone or something in particular get you interested in jogg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 need to do in preparation to start jogging? Explain how your jogging style has changed or developed through the years. Tell me about a special experience you had while jogging. Maybe a time when something funny or unexpected happened,
or simply a very enjoyable or recent experience. First, give me some background about when and where this took place, and then tell me what happened to make the experience so memorable or enjoyable for you. Where do you normally jog? Where do you go jogging, and what does this area look like? Provide several details. 조깅 문제 유형 1은 장소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내가 주로 조깅을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변 학교의 운동장 혹은 공원, 아파트 주변 등등 두세 가지의 장소들을 묘사하면서 각각의 장소에 대한 특장점들을 함께 열거하면 좋은 답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When did you initially become interested in jogging? Did someone or something in particular get you interested in jogg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 need to do in preparation to start jogging? Explain how your jogging style has changed or developed through the years. 조깅에 대한 문제 유형 3은 조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라는 최초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에 해당을 합니다. 조깅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문제 후반부에 자신의 조깅 스타일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전을 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과거에 자꾸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조깅을 시작했는데 살이 빠지고 나서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뛰게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뛰게 되면서 더욱더 몸이 건강해졌다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Tell me about a special experience you had while jogging. Maybe a time when something funny or unexpected happened, or simply a very enjoyable or recent experience. First, give me some background about when and where this took place, and then tell me what happened to make the experience so memorable or enjoyable for you. 조깅에 대한 문제 유형 4번은 조깅을 하면서 발생했던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라는 것인데 문제 유형 4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의 길이가 긴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만 20초가 훌쩍 넘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모두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조깅을 하다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든지 특별한 사건을 목격했다라든지 특별한 동물을 목격했다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로 답변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Identify the people you enjoy seeing and spending time with while on vacation. Specifically discuss the things that you did while on the last vacation that you spent at home. Give me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you di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day, of all the activities you participated in, and all of the people you saw that day. While on vacation, would you discuss an unexpected, unusual, or satisfying experience you had? Explain all of the details of that experience. Discuss what occurred. Who was involved? Why was this experience so unforgettable? Identify the people you enjoy seeing and spending time with while on vacation. 집에서 보내는 휴가 유형 1은 휴가 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를 이야기하세요라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친구들을 떠올릴 수 있고요. 가족 혹은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만나서 무슨 활동들을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Specifically discuss the things that you did while on the last vacation that you spent at home. Give me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you di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day, of all the activities you participated in, and all of the people you saw that day. 집에서 보내는 휴가 유형 3은 최근에 집에서 보냈던 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라는 내용인데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캠핑을 못 가게 되는 바람에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덕분에 집에서 청소도 하고 잠도 자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나름의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While on vacation, would you discuss an unexpected, unusual, or satisfying experience you had? Explain all of the details of that experience. Discuss what occurred. Who was involved?
Why was this experience so unforgettable? 집에서 보내는 휴가 배점이 가장 높은 유형 4에서는 휴가 때 겪은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문제가 길지만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들리죠. unexpected, unusual, satisfying, memorable, unforgettable 이런 단어들이 문제 유형 4를 특정짓는 그런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다 듣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디로 놀러가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목격했거나 만났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답변의 소재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오픽 서베이 인기 주제 4개에 대한 총 12개의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오픽 콤보 타입 2에 맞춘 연속 답변 훈련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고급 정보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 1, 2, 3의 조합인 오픽 콤보 타입 1보다 오늘 함께 다룬 문제 유형 1, 3, 4의 조합인 오픽 콤보 타입 2가 배점이 더 높습니다. 과거 시제를 이용한 경험 문제 유형이 배점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급 정보를 드리면요. 채점자들은 오픽 콤보 타입 1보다 오늘 다룬 오픽 콤보 타입 2를 더 많이 듣고 평가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공개해드린 12개의 기출문제의 mp3 파일을 들으면서 연속적으로 답변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오픽 모의고사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오늘 공개한 기출문제의 mp3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공개해드린 기출문제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고르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녹음해서 역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꿀팁이 아니고요. 들어보시고 난 후에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성의껏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to the channel for more such videos.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